강진 여고생 사건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 어제 경찰이 거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어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추가로도 증거가 많이 확보됐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증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면밀한 검토와 이런 뭐 동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경찰 관계자의 이 말에 따르면 아빠 친구 김 씨의 범행 전후 동선과 범행 도구 그리고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해서 단독으로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고 검찰에 지금 이제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계획적이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 사망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수사였는데 좀 많이 좀 모자라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은, 검찰은 용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망한 여고생이 있고 그 여고생의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이 저 용의자의 가족들에게, 저 용의자에게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그리고 이제 그 위로금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미 판례도 있습니다. 그 과거 2015년에 수원에서 여대생이 살해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때도 용의자가 그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의자의 범행 그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 숨진 여대생의 유족들이 이 용의자의 가족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대생이 살아 있었을 경우에 그 얻었을 그 소득들, 그리고 또 유족들이 그 겪은 위로에 대한 배상금 이런 것들을 다 배상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그럼 임방금 변호사, 지금 최경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는 그러니까 그 자살한 그 용의자의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재근 변호사, 네. 이유가 참 궁금했었고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명확하게 결론은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사건이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여전히? 받는 건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살아 있어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고 두 당사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정황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프로파일러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가해 남성의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가해 남성이 뭐 성장 배경이 어땠고 생전에 뭐 행동을 어떤 식으로 했고 심리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고 이걸 쭉 조사를 했는데 딱히 뭔가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여학생한테 만약에 뭐 성폭행 흔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성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가해를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피해자가 너무 부패된 상태로 발견이 되는 바람에 그게 또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법의학적으로 안 나오고 결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심리학자들의 이 결론이 아마도 성적인 동기로 인해서 살해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거죠. 추정이 됐지만 더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 지금 네티즌들이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깎는다거나, 그리고 어떻게 시신을 산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갔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뭐 이 가해자한테 뭔가 이상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도까지 갔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본 바로는 딱히 나온 것이 없다. 그리고 인터넷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이 실종이 됐는데 혹시 거기에도 연관이 된 거 아니냐, 이게 소문이 많이 퍼졌었는데 실종된 아르바이트생은 없다, 헛소문이다, 그거는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해결된 부분이 없는 건데, 일단 새로운 내용은 임방금 선생님, 수면 유도제를 구입을 했었고 일주일 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했었으니까 계획적으로 이 범죄를 꾸몄다 정도?
네, 근데 예. 사실 그거는 이전부터 이미 많이 드러난 그렇죠. 거였어요. 계획 네. 범죄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CCTV가 없는 지역으로 다니기도 했고요. 뭐 당일날 블랙박스 같은 거 없앴고요. 뭐 등등 계획적인 정황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또 새로 밝혀진 게 이제 수면 유도제를 구입했고 또 이 피해 여고생 시신에서도 그 같은 성분이 검출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 이제 수면 유도제를 이용을 그 범행에 했다라는 거, 이 정도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부분이 여전히 이제 미스테리로 결국에는 밝혀지지 못한 채 이 사건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증거가 더 안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어떤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인도 우선은 이제 지식사 정도로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뼈가 골절되거나 아니면 흉기를 이용해서 신체를 간 그런 게 그런 없었죠. 모습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왜 이 용의자가 사망을 했는지, 물론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바로 다음날 새벽에 자살한 것으로 예.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했던 사람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렇게 자살을 했다. 왜 자살을 그렇죠. 했어야 되는지 이런 이유도 다 나오지 않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범죄에 또 원래 그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그런 그 초등학생이 뭐 실종되거나 이런 네. 사건에도 혹시 이 사람이 연루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닥 그 연관돼 있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결과가 나와서요. 결국 이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범행 동기에 예. 대해서는 결국에는 끝까지 밝혀지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